헌재 결정 무시하고 안하 무인인 한동훈 장관은 삼권 분립을 와해시켜 민주주의 근간을 허물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무시하면서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검찰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시행령을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에 오히려 시행령을 지키는 게 중요해졌다고 일축하고 무리한 헌법소송에 대한 사과 요구에도 되려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헌재 결정은 5대 4든 9대 0이든 다수견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한 헌재 결정에 재판관 9명 중 4명은 나의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자격을 인정했다면서 마치 어린아이 때 쓰듯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동훈식 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재는 1997년부터 4차례나 수사권 및 기소권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라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다수견을 대표 집필한 김기영 재판관이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부 내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일갈했겠습니까? 검찰 수사권 축소는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범죄 단서를 인지한 검사가 수사를 직접 하고 공소장도 자기가 쓰고 나중에 재판까지 들어가는 일관 공정 시스템입니다. 기소되기 전까지 검찰 수사 결과를 제대로 검수하는 절차가 없으니 기소는 윤석열 대통령 말 맞다나 인생이 절단나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헌재 판결에 어긋나는 검찰 수사권을 확대한 시행령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헌재는 한동훈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각하 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무리한 정치 소송을 벌여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한동훈 장관은 반성은커녕 억지와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 독재 정권 안위를 위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한동훈 장관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반드시 사퇴해야 합니다. 여당 역시 판사 출신 당대표가 판사를 스스로 디스하는 그런 목리를 부리지 말고 헌재 결정에 따라 사개특위 정상화에 즉각 나서길 바랍니다. 정순신 전 검사는 10번의 재심과 소송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위장 전학이라고 하는 새 지평까지 열었습니다. 최근 피해 학생에게 법 기술을 활용해 2차 가해를 범한 정순신 전 검사 부부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것이 드러나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들은 우리를 더 경악하게 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자 정순신 전 검사 부부는 곧바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2018년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30건이 넘는 학생 징계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변호사가 심의 자리에 직접 배석한 것은 정순신 전 검사 자녀가 유일했습니다. 결국 그날 수차례 자살을 시도한 피해 학생의 고통은 땅에 파묻힌 채 전학 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이 지역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요구하여 전학 처분이 복구되었지만 정순신 부부는 행정심판과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고통은 나몰라라 한 채 징계를 지연하고 회피하기 위한 악랄한 꼼수였습니다. 모든 심판과 소송에서 패소하고 승산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정순신 전 검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강제 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일반 전학으로 자녀를 전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성공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교에서 징계 사실을 알았고 강제 전학에서 일반 전학으로 위장하려는 시도는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기를 쓰고 자녀의 학폭 사실을 감추려고 했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까지 지낸 고위직 검사의 민낯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작 이 정도 인물을 걸러내지도 못하고 또 다른 고위직에 추천한 대통령실과 법무부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고 분노가 취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책임을 느끼지만 마시고 더 늦기 전에 행동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사퇴하십시오. 이상입니다.